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어디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레딧에도 이거 아직도 영어로 안 만들어졌어?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보면요.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면 인구 58만의 해밀턴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아름다운 폭포들이 여러 개 모여 있고 자연경관이 훌륭하기로 알려진 도시고요. 예쁜 카페 거리랑 갤러리들도 모여 있고 맥마스터라는 명문대도 하나 있거든요. 여기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주 매력적인 위성 도시입니다. 또 여기가 캐나다에서 최고로 번창한 공업 도시거든요. 거대한 창고들이 온타리오 레이크 해안선에 쭉 늘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항공기, 자동차 용품들, 철강 제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캐나다 철강의 절반 이상이 이 해밀턴에서 생산이 되고요. 이 중에 무려 7, 80%가 미국으로 수출되거든요. 여길 지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구름처럼 큰 공장 연기들이 뿜뿜하고요. 큰 화물선이 온타리오 레이크를 통해서 캐나다랑 미국을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캐나다 경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활기 넘치는 핵심 도시인데요. 그런데 밤이 되면 좀 으스스합니다. 저도 현재에서 일하는 경찰에게 건너들은 이야기인데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수없이 밀수출, 밀수입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든 총기 사건도 일어나고 살인도 심심찮게 벌어지는 도시예요. 무엇보다 그 배후에는 조직이 있겠죠. 악명 높은 이탈리안 마피아도 여러 개 있습니다. 해밀턴에. 문제는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도요. 경찰들이 이렇게 쉬쉬하면서 넘어간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그 통계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런 음지에서 사람이 살해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갱단이 아니라 민간인이에요. 2021년 2월 28일 캄캄한 밤이었는데요. 한 남성이 해밀턴에 있는 알빈 애비뉴에서 운전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이 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형 창고들이 쭉 모여있는 동네예요. 저녁이니까 창고 문도 다 닫았고 사람도 없고요. 차도 없어요. 남성은 어두컴컴한 길을 지나가다가 웬 길쭉한 검은 물체가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언뜻 봤을 때는 이불 더미 같기도 하고 무슨 포대자루 같기도 하고 저 뭐지? 누가 트럭에 싣고 가다가 흘렸나? 하고 천천히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이불 같은 물체가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악어가 기어가는 것처럼 슬금슬금. 뭐야? 저게 바람에 날아가는 거야? 뭐야? 기사님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이불이 아니에요. 얼른 내려서 확인했는데 웬 젊은 여자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무슨 사슴이 로드킬 당한 것 마냥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바로 경찰이랑 응급차가 도착을 했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거의 사망한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막 머리랑 가슴이랑 막 피투성이니까. 그래도 다행히 심정지는 아니었어요. 미세하게 심박동이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은 이 한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투를 벌이다가 응급실로 이송을 합니다. 응급실에서도 이 여성은 생사의 기로에 있었죠. 갑자기 삐 하면서 심정지를 일으켰고요. 막 의사랑 간호사들이 긴박하게 소리 지르고 그러는 동안에 해밀턴 911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요. 이 사람 죽은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딥니까? 알빈 에비뉴예요. 그 음산한 창고 거리, 여성이 발견된 그 장소에서 한 10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거기서 또 사람이 발견됐대요. 이번엔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가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사망한 상태였고 이 코를 바닥에다 박고서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 이 남성은 총상을 입었습니다. 몸은 아직 따뜻했거든요. 한겨울인데 그런 걸 보면 죽은 지 얼마 안 됐구나 추정을 할 수 있었죠. 나중에 부검을 하는데요. 총을 6발을 맞았어요. 3발은 팔에 관통하고 나머지 3발은 이 얼굴 위주로 목 뒤쪽, 귀, 그리고 턱. 경찰은 뭐냐 이거. 아까 병원에 실려간 그 여자랑 비슷한데? 같은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서 똑같이 피를 흘리고 있었어? 이건 같은 범인들의 소행이다. 현장 근처에는 창고에서 설치한 CCTV가 여러 대 있었거든요. 그걸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 총격이 직접 포착되진 않았지만 마침 그 시간에
피해자들에게 뭔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그 시간에 그 근처를 뱅글뱅글 맴돌던 흰색 레인지로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창고들 막 사이사이 막 거의 1시간이 넘게 막 뿔뿔거리면서 그 밤에 돌아다니는데 좀 수상하죠. 해밀턴 경찰은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요, 주민들에게 뿌립니다. 이런 차 알고 있거나 목격하면 연락 좀 주세요. 제보를 기다리는데요. 자, 그럼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성은 26살 조든 로마노이고요. 남성은 39살 타일러 프랏입니다. 이 둘이 연인 관계였어요. 사이도 되게 좋았고 타일러가 사업을 좀 잘해가지고 돈이 좀 있었는데 뭐이 커플들 부족한 것 없이 돈도 잘 쓰고 되게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 타일러는 총에 맞아 죽고 이 조든 여성은 응급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어요. 수사팀은 어떻게든 조든이 깨어나기만 하면 그럼 정확히 단서를 알 수 있을 텐데 뭐 이것만 손꼽아서 기다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레인지로버를 발견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범인의 차인지도 확인할 길도 없고 차 넘버도 모르고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조든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범인이 이 커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못 죽였잖아요. 조든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혹시 다시 살해 시도하려고 병원으로 찾아오면 어떡하지? 경찰은 24시간 병력을 배치해서 조든을 지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조든이 임신 13주 차였어요. 이미 태아는 사망했고 조든은 3일 동안 뭐 아무 의식도 없이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도요, 더 이상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가족들은 막 무너지죠. 안 그래도 얘가 임산부인데 무슨 변에 당한 거냐. 자, 그런데 며칠 뒤에요. 조든이 카탁카탁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몸은 막 너덜너덜해진 상태에다가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근데 손가락을 움직인 거야. 깨어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드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 기억 상실, 뭐 정신적인 어떤 문제 없었습니다. 누가 범인이고 왜 우리가 당한 건지 다 알고 있었어요. 조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경찰에게 진술을 하는데요. 도대체 누가 쏜 거냐?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마피아처럼 보였나요? 질문을 하는데 아니요. 타일러랑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이에요. 타일러가 이 사업하면서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 파트너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들이 돈은 안 갚고 살인으로 갚아버린 겁니다. 용의자는 두 명이에요. 올리버 카라파라는 남성이랑 루시 리라는 여성. 얘네들도 커플이에요. 뭐 부부라는 얘기도 있는데 공식적인 부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수사팀은 빠르게 쫓았는데 이것들 이미 그 며칠 새에 캐나다를 떴습니다. 몬트리올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도망갔어요. 자, 그럼 이 용의자들 누군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루시부터. 루시는 25살이고요. 본명은 윤루 리입니다. 중국인 이름이죠. 사람들은 그녀를 루시라고 불렸어요. 근데 루시가 토론토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부유한 중국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엄마가 사업을 했거든요. 홍웨이 랴오라는 여성입니다. 캐나다의 뭐 거물급 정치인들하고 막 인맥이 빵빵했고요. 지금 그 말 많고 탈 많은 트리도 총리랑도 직접 둘이서 막 1대1로 면담을 나눌 정도였어요. 웨이랴오의 주 사업은 보험이었습니다. 보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금융서도 하나 작게 하고 있었어요. 루시는요, 세 쌍둥이 자매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른 시스터들은 케일린이랑 제인. 그 중에 케일린은 조금 유명합니다. 2020년도에 미스 월드 토론토에 나가서 3등을 받았어요. 미스 월드라 해서 월드 클래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미스 캐나다는 아니고요. 토론토. 한 도시에서 열린. 예를 들면 미스 부산, 미스 광주에서 3등 한 거지. 진선미. 이 대회가 크게 인지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인종차별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주로 흑인이나 아시안들에게 상을 많이 몰아주기로 알려진 뭐 그런 대회라서 논란도 조금 있다고 해요. 어쨌든 대단하죠. 이런 데서 3등 받으려면 능력이 좀 있어야 하니까 아니면 엄마가 돈이 좀 많든 아무튼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까 새 쌍둥이가 항상 같이 다니면서요. 미아 트리플렛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간 인플루언서처럼 틱톡도 찍고 막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SNS 활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자매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다른 거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제 요런 거밖에 없어요. 좀 이렇게 좀 풍부합니다. 헤어 볼륨이. 그중에 루시는 뭐랄까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막 인스타, 페이스북만 하고 또 사진 올리면 뭐 좋아요 몇 개 달렸는지 하루도 SNS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루시는요 얼굴은 뭐 예쁘긴 하죠. 몸매도 뭐 상당히 좋고 근데 성형을 조금 많이 한 얼굴?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토론토 선이라는 기사에 나온 거고요. 여기저기 사진을 보건대 성형을 상당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토론토 선의 기자가 말했습니다. 절대 제가 까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미스 토론토 미를 어떻게 제가 까겠어요. 무엇보다 루스는요, 이 돈 쓰는 걸 물 쓰듯 하는 거예요. 뭐 집에 돈이 많으니까 엄마 인맥이 그렇게 빵빵한데 용돈을 많이 받나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나이가 25인데 변변찮은 직업도 없어. 인플루언서가 뭐 직업인가 싶지만 딱히 요 세 자매가 운영하는 SNS 계정이요. 팔로워가 1600명이었거든요. 1600만 명 아니고 1600명. 글쎄 이걸로 돈이 될까요? 막 사진도 열심히 찍어 올리는데 이것도 뭐 광고 같지만 아니에요. 다 내돈내산으로 찍은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플루언서를 꿈꾸지만 생각처럼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꿈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4살 때요. 사건 벌어지기 2년 전이었어요. 남자친구 올리버를 만나게 됐어요. 올리버 카라파는요,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고 토론토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함께 가정이 넘어온 게 아니라 본인 혼자 왔나 봐요. 그냥 언뜻 보기엔 멀쩡하게 생겼죠. 영화배우 같은데? 실제로 모델 활동도 했대요. 근데 올리버는요, 문제가 정말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2012년 4월에요, 토론토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한 좀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올리버가 토론토 시내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음주운전을 한 거지. 여긴요, 여러분, 한국처럼 음주운전 단속을 잘 하질 않아요. 이게 참 문제인데,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할로윈 때나 세인트 패트릭 데이 때. 이럴 때 그것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충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는 고약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올리버도 그랬던 거예요. 옆에 데이비드 장이라는 친구도 태우고 있었는데 데이빗은요 워털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올리버가 잔뜩 술에 취했는데 이제 그 옆에 탄 거예요. 조수석에. 올리버는 부릉 부릉 속도를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냐? 무려 150km. 그대로 뿌락을 밟아버립니다. 해롱해롱 하면서. 아니, 토론토 시내가 150km로 달리라고 해도 허락해줘도 그렇게 밟지를 못해요. 기껏해야 왕복 4차선이고 도시가 좀 오래됐거든요. 도로가 되게 좁습니다. 거기다 갓길은 주차도 하지, 자전거 막 다니고, 파토리라고 이렇게 조그만한 구덩이도 많아요. 도로에. 전차도 막 수시로 지나가. 이거 완전 헬이거든요. 여기서 150을 밟았으니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죠. 결국에는 쿵 하고 철제 구조물을 박아버리는데 차가 반파가 됐습니다. 근데 반파가 이제 앞쪽이 다 망가진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히 절반으로 운전석 쪽은 멀쩡하고 조수석 쪽만 날아간 거예요. 데이빗은 차가 충돌하는 동시에 앞에 있는 전면 유리창으로 툭 튕겨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게 얼마나 세게 박은 건지 데이빗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튕겨나간 겁니다. 그렇게 데이빗은 죽었어요. 현장에서 즉사. 정작 올리버는 완전 멀쩡하게 그냥 걸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대요. 처벌도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캐나다 형벌이 약합니다. 과실치사, 음주운전, 과속으로 겨우 5년 받았어요. 그 5년 동안에 뭐 교화가 될까? 안 되겠죠? 온갖 교도소에서 벌일 수 있는 짓거리는 다 해요. 담배, 뭐 약물 들여오고, 뭐 그동안에 뇌물을 준 건지 휴대폰도 들여왔다가 걸리는데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늘어날 법도 한데 추가 형량 없음. 정확히 5년 뒤인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시를 만나게 된 거죠. 올리버는 뭐 이제 돈도 좀 벌어야겠고 근데 나 빨간 줄기였지. 배운 것도 없는데 취업도 안 되고 뭐 할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쉽게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 사업을 하는데요. 무슨 사업이냐? 자동차 번호판 훔쳐가지고 되파는 사업. 사업이 아니죠. 절도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뭐가 터졌어요? 팬데믹. 이때 전 세계가 위생용품들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마스크, 손세정제, 소독제, 막 웃돈 주고서라도 사려고 하고 난리였는데 특히 이게 유럽에서 심했습니다. 마스크가요, 한 장에 10유로가 넘은 적이 있었대요. 10유로면 15,000원쯤 하거든요, 지금 환율로. 올리버는 이거다. 마스크를 유럽에 팔자 계획을 세우는데요. 아이디어는 좋아요. 근데 돈이 있어야지. 자금이 없거든요. 마스크 살 돈이 있어야지. 뭐 이제 갖출 수 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올리버는 지인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바로 타일러를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사건의 피해자였던. 타일러는 돈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경찰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좀 냄새나는 더러운 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타일러가 밴쿠버에서 코카인을 유통시켰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보통 이런 마약상들은요, 늘 가슴에 새기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절제가 미덕이다. 음지에 돈을 벌게 되면 돈 세탁도 좀 잘 해야 되고 똥파리들도 꼬이면 안 되니까 절대 돈이 많다는 걸 티내지 않습니다. 우리 SNS에 돈 자랑하는 사기꾼들 보면요, 다 하수들이에요. 찐 고수들은 그러지 않아요. 타일러는 이 돈 자랑을 주변에 좀 많이 하는 타입이었고, 뭐 심지어 뭐 내가 마약으로 돈을 번다, 뭐 이런 것도 넌지시 친구들 앞에서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타일러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이혼을 했는데 그 전 와이프 사이에서 자식도 셋이나 있었어요. 근데 결혼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가장이 되면서 내가 이제 불법적인 일에 손을 좀 떼야겠다. 다른 사업을 알아보다가 다이아몬드 회사도 운영을 하고요. 또 엘리트 오가닉 뉴트리션이라는 영양제 사업도 해요. 이걸로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올리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 올리버가 생긴 건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전과자인 줄도 몰랐고요. 둘이서 급속도로 친해져요. 거의 매일 같이 보는 사이였대요. 형, 동생 하면서. 또 타일러의 여자친구 조든, 올리버의 여자친구 루시도,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도 친하게 지낸 거지. 그러다가 올리버가 슬쩍 얘기를 꺼냈어요. 형님, 그 지금 유럽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그 난리도 아니랍니다. 제가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 제대로 들어오거든요. 투자 좀 하실래요? 처음에 타일러는 그 마스크 이제 한물 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유럽은 아직도 비싸요. 제가 슬로바키아 출신 아니에요. 그 시장은 제가 잘 안다니까요. 이렇게 설득해서 타일러가요, 47만 캐나다 달러, 약 4억 7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근데 둘 사이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되게 끈끈했나 봐요. 계약서를 안 써요. 원래 이런 건 가까운 사이일수록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선뜻 건넸죠. 그렇다면 올리버가 제대로 사업을 했을까요? 경험도 없는데? 그 돈으로 바로 그냥 여자친구 루시랑 쇼핑몰 달려가서 롤렉스 시계 사고요. 차도 좋은 거 한 대 뽑고요. 아우디. 루시한테 에르메스 백을 사줍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긴 가요. 근데 이게 시장 조사 이런 게 아니라 커플 여행. 뭐 코로나 때인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퍼스트 클래스 타고 프라하로 가서 그냥 돈을 펑펑 쓰면서 노는 거예요. 루시는 처음엔 몰랐다고 해요. 그냥 남자친구가 돈이 많은 줄 알았대. 근데 가만 보니까 맨날 놀고 먹기만 하는데? 자기야, 그 마스크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거야? 시작하긴 했어? 그게 그 말이지. 요즘 유럽에서 마스크 값이 좀 떨어졌더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너 마스크 어디서 파는지 알아? 그 알리익스프레스 그런 데서 사면 되나? 너 중국인이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리버가요,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입벌구야. 결국에는 돈도 다 써버립니다. 타일러는 궁금하잖아요. 가끔씩 연락해서 올리버 마스크 사업 잘 되고 있어? 물어보면 네네. 형님, 잘 되는데요. 그 자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요즘에 물류 대란인 거 아시죠? 그 트럭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대 트럭을 아예 뽑아야 할 것 같은데 그 한 30만 불만 더 안 될까요? 30만 불은 3억입니다. 타일러는 이번에도 별 의심 안 하고 보내줬어요. 나중에 또 물어봤죠. 올리버 트럭 잘 샀어?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수입 완전 좋아요. 제가 보니까 한 1200만 불 좀
급한 것 같네요. 1200만 불이면 120억인데 타일러는 깜짝 놀랐죠. 아, 그게 그렇게 잘 됐단 말이야? 그래? 그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너 유럽에 있어? 예, 예. 형님 지금 프랑스예요? 프랑스 파리.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 간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계좌 잔액을 캡처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거 다 조작한 겁니다. 타일러는 몰랐어요. 이때 여자친구 조든이랑 맨날 마스크 얘기하면서 그 올리버가 참 똘똘한 자식이야 칭찬해주고 우리 돈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올리버랑 루시는 그냥 흥청망청 사치하면서 그 3억 추가로 받은 것도 그냥 다 씁니다. 요거 다 쓰는데요.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다 점점 타일러에게 투자금이랑 그 수익까지 얹어서 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날이 다가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게 2021년 2월이었습니다. 올리버는 똥줄 타죠. 돈은 없고 이제 뭔 핑계를 대나. 얘네가 빌린 돈이 거의 8억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루시도 공범이에요. 모르지 않았어요. 돈 썼는데 뭐. 거기다 올리버가 타일러에게만 사기를 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처에 돈 냄새가 좀 난다 하는 사람 있으면 온갖 감언이설로 막 구워 삶아가지고 투자하게 만드는 거지. 폰지 사기입니다, 이거. 이런 게 올리버가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얼굴이 되니까. 겉은 멀쩡하게 귀공자처럼 생겼으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 빌리고 휴대폰 번호 바꾸고 잠수 타고 또 어디서 투자 받고 도망 다니고 도망자 인생이었어요. 이런 놈에게 타일러가 투자를 한 거지. 그럼 올리버가 타일러도 그냥 핸드폰 번호 바꾸고 잠수 타면 어떨까? 다른 내가 사기친 사람들처럼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타일러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타일러가 한때 코카인으로 이름을 좀 날렸잖아요. 또 해밀턴에 뿌리를 둔 마피아들도 잘 알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 돈을 떼먹었다가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타일러가 뭐 사람 써가지고 올리버를 때렸다든지 뭐 협박한 적도 없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마약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지금은 막 갱단이랑 어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올리버가 지 혼자 지를 겁먹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타일러 죽여야지. 솔직히 타일러가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뭐 8억 가지고 투자했는데 날려먹었다 해서 막 인생에 타격이 크게 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계약서도 안 쓰고 투자하지도 않았겠지. 그냥 이 동생 사업 한번 한다는데 내가 좀 도와주자, 밀어주자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올리버가 이 돈 못 갚겠다고 사람을 죽여버린대. 그리고 이 못된 것들이 루시랑 둘이서요. 죽일 때 죽이더라도 한 탕 더 해먹자. 아니, 타일러 죽으면 어차피 그 돈도 다 쓰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냥 이 호구시키 내가 한 번 더 빌려달라 그러면 또 줄걸? 또 사기를 쳐요. 이번엔 뭐라고 하냐? 형님, 제가 돈을 드려야 하는데요. 유럽에서 그 송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보내면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 아시죠? 루시. 루시 엄마가 보험회사를 하는데 이거 생명보험금이라고 위장해서 가져오면 세금 별로 안 돼요. 제가 서류 하나 보낼게요. 여기 사인하고 150만 불 디파짓 하면요. 나중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150만 불은 15억 원 정도입니다. 타일러는 믿었어요. 15억 원짜리 수표 만들어서 올리버를 만나러 갑니다. 올리버랑 루시는요, 수표를 받자마자 살해해야지 이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해밀턴에 있는 음침한 창고 뒤편으로 유인을 하는데요. 이때도 갑자기 창고로 불러내면 타일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 대마초 사업에 관심 있다고 했죠? 제가 대마 키우기 딱 좋은 창고를 하나 발견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제가 부동산이랑 같이 갈게요. 근데 이 창고는 루시의 엄마가 빌린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있긴 했는데요. 앞문에만 설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뒷문에는 없었어. 그래서 일부러 타일러에게 뒷문으로 오라고 했어요. 또 어떤 준비를 했냐? 지들 알리바이 만들려고 휴대폰 심카드를 둘 다 빼가지고요. 루시 집에다가 둬요. 그냥 둔 게 아니라 또 친구도 하나 불러가지고 너 이거 시간마다 네 휴대폰에 꽂아가지고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해. 알았지? 둘 다 루시 집에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거죠.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렇게 사건 당일이었습니다. 2021년 2월 28일 오후 3시였어요.
이 커플이 루시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데요. 일단 루시는 아파트 엘베를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복장이 좀 이상해요. 딱 봐도 이거 변장한 모습이다. 옷이랑 신발도 좀 이상하고 머리에 가발도 쓰고 있고 얼굴에 이런 살을 하나도 안 보이게 다 가린 거예요. 나중에 수사팀이 이 장면을 보거든요. 이거 딱 봐도 루시예요.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들 촉이요. 걸음걸이나 손짓이나 뭐이 눈빛 요런 것만 봐도 그냥 단번에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근데 엘베 안에는 루시 혼자 있고 올리버는 없었어요. 분명 올리버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루시 아파트로. 근데 내려온 건 루시 혼자였단 말이에요. 아마도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카메라에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오후 5시가 넘어서 올리버랑 루시의 땅이 먼저 창고에 도착을 합니다. 15분 뒤에 타일러가 도착했고요. 회색 레인지로버를 타고서 창고 뒤편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조수석에 조든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16주 임산부가. 타일러는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올리버 내가 여기 수표랑 그 보험 서류랑 준비해 왔어. 딱 줬더니 올리버가 받고서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거 빨리 처리해서 제가 보낼게요.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 보고 전화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아 형님 그 좀 있으면 부동산에서 올 건데 이렇게 안 오지? 좀 늦나? 괜히 창구 문도 한번 흔들흔들 해보고 어색하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2월이었단 말이에요. 한겨울이에요. 조든이 차에서 내려서 오돌오돌 떨고 있으니까 타일러는 걱정이 되죠. 임산부인데 자기야 되게 추운데 차에 좀 들어가 있어. 아니야 나 여기 괜찮아 밖에 있어도 괜찮은데 아니 그래도 부동산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저기 루시랑 같이 차에 있어. 이렇게 되니까 올리버랑 루시가 살짝 당황을 합니다. 둘 다 빨리 죽여야 되는데 왜 차에 타라고 하는 거야? 올리버는 루시에게 야 일단 루시 너도 차에 타 있어. 지들끼리 귓속말로 막 소곤소곤 하다가 결국에는 조든이랑 루시가 레인지로버에 올라탔어요. 둘이 같이. 올리버는 형님 제가 부동산에 연락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전화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올리버가 총을 꺼내더니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타일러를. 타일러는 막 야야야야야 동생아 너 지금 뭐야 뭐 하는 거야?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는 순간에 타일러가 여러 말을 꺼내기도 전에요. 그냥 총을 휘갈겨버려요. 무려 6번이나 쏘면서. 이걸 차 안에서 지켜본 루시랑 조드는 막 깜짝 놀라서 막 하고 소리 지르는데 루시는 그런 순간 얼른 차 밖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뭐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총에 안 맞으려고 나온 거예요. 차 안에 조든만 혼자 남겨두려고. 타일러는 이렇게 쓰러진 채로 이렇게 희미한 의식이 남아 있었어요. 조든! 도망쳐! 도망쳐! 그 순간 조든이 악셀을 바로 밟아서 부앙 하면서 도망가는데요. 그 차를 향해서 올리버가 탁탁 쏴버립니다. 아니 조든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완전 제정신 아니죠. 패닉 상태에서 막 손에 벌벌벌 떨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 다리도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지. 막 결국에는 몇십 미터 가다가 기둥에 쿵 하고 박아버려요. 조든은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차 밖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얘네가 나 쫓아올 것 같거든. 나와서 막 배를 움켜쥐면서요. 막 바닥으로 기어다니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추운 겨울에. 근데 이 공단에는 아무도 없어. 이미 공장 문 다 닫았고 조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피는 너무 많이 흘려서 점점 의식이 희미해졌고요. 아가 미안해. 울면서 나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가족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올리버랑 루시는요, 필사적으로 조든 찾습니다. 우리가 완전 범죄를 계획했는데 이 조든 살려주면 안 돼. 목격자 아니야. 주변을 계속 도는데요. 조든 차를 발견한 거예요. 흰색 레인지로버.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레인지로버로 갈아탑니다. 이게 사고가 났지만 움직이긴 했나 봐요. 그렇게 레인지로버를 타고 뭐 거의 1시간이 넘게 창고 주변을 뺑뺑 돌았어요. 이거 어디 멀리 가지 않았을 텐데 찾다가 다행히 발견을 못했어. 결국엔 포기합니다. 옆에서 루시는 조든 아마 죽었을 거야. 그냥 우리 빨리 도망가자. 집에 도착을 해서 이 커플들이 머리를 쥐어짜는데요. 막 미치겠는 거지. 죽었을까? 조든 어떻게 됐을까? 괜찮겠지?
만약에 발견됐으면 무슨 소식이 있지 않을까? 야, 뉴스 한번 봐봐, 뉴스. 둘이서 몇 시간 동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일단 해외로 튀자. 도망갑니다. 이것들이 정말 죄질이 나쁜 게요. 이미 타일러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죠. 거기서 15억을 더 뜯었어요. 거기다가 타일러가 레인지로버를 타고 오면 우리 그것도 훔쳐서 팔자. 그런 계획까지 세운 거예요. 이미 업자랑 약속까지 잡았어. 레인지로버랑 우리 차 아우디였거든요. 요거 다 팔고 도망가자. 그 중고차 업자랑 약속까지 잡아놨다니까요. 근데 이미 차는 박살났지. 뭐 올리버 차 몰다가 혹시 발각될지도 모르지. 결국엔 두 대 다 버리고요. 루시의 차로 갈아타요. 벤츠. 그거 몰고서 포트 칼링이라는 완전 생뚱맞은 어디 시골 마을로 가서 거기 주유소 화장실에 증거를 모두 버립니다. 총알이랑 모자, 루시가 썼던 가발, 뭐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렸고요. 다시 차를 타고서 베이스 브릿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벤츠도 버리고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가거든요. 몬트리올 공항. 근데 이게 택시 탈 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거의 6시간이 넘어요. 택시로 달렸을 때. 아마 한 100만 원 단위로 나오지 않았을까, 택시비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멍청한 것들이 조든에게 받은 그 15억짜리 수표 있죠? 그거랑 가짜 보험 계약서, 그걸 벤츠에 있는 콘솔 박스에 두고 내린 거예요. 깜빡하고. 그리고 너무 짠한 게요. 이게 나중에 다 발견되거든요. 이런 증거들이. 그 수표랑 계약서 사이에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타일러랑 조든이 올리버 생일 축하해. 수표랑 같이 주려고 했던 거지. 자기들을 죽일 살인마라는 것도 모르고 아 어린 동생들 고생한다 하면서 그런 생일 축하 카드도 준비해온 거예요. 이렇게 살인마 커플은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도망갑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올리버가 유럽 출신이니까 편한 곳으로 갔겠죠. 이게 지금까지 벌어진 과정이에요. 만약에 조든이 못 깨어났다면 이런 과정들도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다행이죠. 조든은요, 눈 뜨자마자 올리버랑 루시 짓이에요. 바로 폭로하고 해밀턴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올리버와 루시,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자진해서 경찰에 출두하기 바랍니다. Oliver and Lucy, if you're seeing this, we encourage you to turn yourself in. We are working closely with international authorities, and we are positive that our investigation will lead to your whereabouts. 근데 이미 독일로 도망갔는데 커플은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슬로바키아로 가요. 올리버의 고향이고 부모님이 계시니까. 올리버 부모님은 갑자기? 뭔 일인지 모르니까요. 아들 여친이 왔으니까 오랜만에 반겨주죠. 근데 금방 확인됐습니다. 얘네가 지금 신분 위조한 것도 아니고 경찰은 슬로바키아에 요청을 해서 지명 수배를 내리는데요. 올리버 부모님이 뉴스를 보다가 엥? 캐나다에서 도주한 살인마 커플? 저거 우리 아들인데? 분노하면서 당장 돌아가서 자수하라고. 올리버는요, 싹싹 빌면서 엄마 아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망가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올리버 아버지가 신고를 안 했고요. 자기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나는 니네들 못 도와준다. 여기로 한번 가봐라. 해서 알려줬는데 거긴 헝가리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완전 깡촌이었어요. 아버지 친구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워낙 외진 곳이니까 여기서 니들 숨어 지내면 경찰이 모를 거야 하고 보낸 거예요. 도주를 도운 거지. 거기서 이들이 7주를 숨어 지내는데요. 올리버랑 루시가 몸이 얼마나 막 근질근질했겠어요. 그동안 돈을 펑펑 쓰면서 쇼핑몰에 매일같이 들락날락하고 특히 루시는 하루에 인스타그램 이거 자랑질 안 하면 손가락이 막 벌벌벌 떨리는데 사람 하나 구경하기 어려운 시골에서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커플에게 솔깃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국제 체포영장 기간이 만료되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올리버랑 루스는 그럼 우리 당장 체포되는 거 아니지? 야 그러면 이 깡촌에서 하루라도 더 있다가 나 죽을 것 같아. 우리 도시로 가자.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로 떠나기로 합니다. 거긴 좀 나으니까. 그리고 가짜 여권도 사가지고 우리 신분 세탁 해보자고 계획을 세우는데요. 여기저기 흥신소 이런 데 알아보다가 딱 걸린 거예요. 경찰에게. 이것들 지명수배 됐는데? 헝가리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수감도 해버립니다. 올리버랑 루스는요, 이 둘이 약속한 게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체포되면 절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자. 잡아떼자. 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형량 딜도 조금 할 수 있고 캐나다로 인도되는 것도 거부하자. 그럼 변호사만 잘 쓰면 어떻게 잘 해결될 거야. 다짐을 했어. 근데 루시가 뭐 그냥 있는 대로 술술 다 불었습니다. 수사팀도요 딜을 했어요. 루시, 네가 다 불면 살인이랑 살인 미수죄만 적용시킬게. 네가 저지른 게 보자. 저희 강도, 신분 세탁, 과속, 증거 인멸 등등등등 엄청 많거든. 그거 다 면해주고 살인죄만 받게 해줄게. 루시는 그럼 보자. 이것저것 다 빼고 1개, 2개만 받는다고? 좋은 건가? 근데 살인죄가 가장 높은데 루시가 이제 뭘 모릅니다. 이게 지능범은 아니에요. 그녀는 네, 저희가 했습니다. 총으로 쐈습니다. 다 불고 토론토로 갈게요. 협조를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루시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올리버는 안 불었어요. 끝까지 자기는 모르는 짓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슬로바키아에서 캐나다로 돌아가야죠. 이때 경찰관 2명이랑 올리버랑 루시 이렇게 넷이서 비행기 타고 토론토 가는 일정이었거든요. 이게 출장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요. 범죄인도 아니에요. 루시는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로 해주세요. 아니, 캐나다 경찰이 세금으로 1등석 끊어주겠어요? 당연히 거절을 했죠. 안 된다. 근데 얼마 안 돼서 루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저기 경찰 양반, 저희 딸 1등석 타야 되거든요. 제가 선생님들 것까지 다 끊어드릴 테니까 타고 와요. 편하게. 지가 뭐 차무식이야 뭐야. 내가 15년 만에 한국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1등석으로 끊어놔요. 1등석으로. 그 형사님들도 같이 다 같이 1등석 타요. 그럼 인생 뭐 있나? 당연히 단칼에 거절되고요. 루시는 완전 뿔나서 엄마한테 막 짜증내면서 엄마 안 된대. 나 이코노미 타야 된대. 내가 그거 어떻게 타? 찡찡대면서 엄마 찬스 외치고 있는 거지.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요. 루시 엄마 홍웨이랴오가요. 캐나다에서 알아주는 중국인 큰손이었습니다. 보험이랑 투자금융회사 운영을 했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중국 공산당 72주년 기념회가 있었어요. 이때 열렬히 공산당을 응원하고 홍보하고요. 특히 트루도 총리가 있는 자유당에요. 정기적으로 정치 자금을 냈어요. 28,000불, 2,800만 원 정도. 근데 정치 후원금은 액수에 제한이 있거든요. 낼 수 있는 상한이 있어요. 그 금액 최대로 지불한 거예요. 자, 그럼 루시의 엄마 홍 씨가 정말 정직하고 건전한 기업인일까? 자기 고향 중국을 위해서 후원도 하고 좋은 일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학력 위조해서 보험 관련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면허 취소돼요. 그동안 보험으로 벌어들인 돈 다 불법적인 돈이었던 거지. 그런 엄마의 딸이랑 딸 남친은 살인마예요? 이걸로 또 중국 커뮤니티가 떠들썩했습니다. 루시는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계속 승무원 불러가지고 뭐 달걀말이가 딱딱하네, 식기가 플라스틱이네, 공기는 어떻네, 자리는 왜 이렇냐, 허리 오지게 아프다, 오만 불평은 다 하는데요. 캐나다에 도착해서 루시만 보석으로 풀려나요.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270만 불, 21억 원을 보석금으로 내고 나옵니다. 근데 또 얼마 안 돼서 한 1년 있다가 또 체포돼요. 보석도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을 이탈하면 안 되고 연락도 잘 받아야 하고. 근데 이런 걸 2번이나 어겨서 다시 잡혀 들어가요. 그러다 2024년 5월에 재판이 열립니다. 사건 발생 3년 만이에요. 법정에서 올리버랑 루시는 둘 다 잘못이 없다고, 저희들은 모르는 일인데요. 그냥 딱 발뺌하는데요. 분명히 루시가 다 불었단 말이에요. 슬로바키아에서. 심지어 물리적인 증거도 있죠. 산 증인 조든. 그리고 루시랑 올리버가 버리고 간 아우디랑 레인지로버 조사해보니까 혈흔도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타일러 혈흔도 있었어요. 뭐 총을 6발을 쐈으니 커플들 몸에도 혈흔 튀었겠죠. 또 포트칼리에 있는 주유소 화장실에 버렸던 그 물품들, 증거들 다 나와요. 총알, 가발, 루시가 입었던 회색 추리닝 바지, 여기서도 피해자들의 DNA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빼박 증거죠. 올리버가 몰던 아우디 있죠? 이것도 이렇게 어디다가 꼬라박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살짝 찌그러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뭔가 이게 묻어 있어요. 페인트 같은 게. 경찰은 올리버가 이 차로 조든을 찾다가 어디다 박았구나 확인을 하고 현장 주변을 다 수색합니다. 근데 웬 초록색 철제 구조물에요. 흰색 페인트가 싹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올리버의 아우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올리버가 이 차를 타고서 범행 현장 근처에 왔었다 라는 뜻이니까 유력한 증거가 되죠. 증거들이 막 너무 완벽하니까 루시는요, 나중에 바로 태세 전환. 사실 저는요, 그냥 따라간 건데요. 올리버 저 자식이 사람을 죽일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 창고 반대편에 있었고요. 총소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 올리버 같은 나쁜 놈 만난 게 죄다. 바로 배신 때려버리는 거예요. 에르메스 받아놓고. 또 웃긴 게 뭐냐면요. 변호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 루시가 겉은 이렇게 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좀 모자랍니다. 휴대폰 심카드 빼서 집에 두고 차를 옮겨 타고 그런 치밀한 계획까지 사고가 이렇게 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검찰은요. 아니 그럼 가발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거 왜 쓰고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올리버가 우리 저기 침대에 있을 때 금발 패티시가 있어가지고 그 옛날에 산 거고요. 그날 왠지 모르게 가발이 쓰고 싶더라고요. 그 올리버랑 싸우면 제가 도망갈 때 그 가발 쓰고 도망가려고요. 이상하게 쓰고 싶더라고요. 아니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이미 변호사랑 이렇게 입을 맞춘 겁니다. 루시는 멍청하게 당한 거다. 올리버에게. 유럽으로 도망간 것도 올리버가 빚쟁이들이 우리 죽이러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하지만 증인이 있죠. 조든은 아닙니다. 루시는 타일러가 죽을 때 저랑 같이 차에 있었고요. 올리버와 공범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막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둘을 진짜 믿었대요. 그 총 꺼내기 직전까지.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었대요. 올리버랑 루시가 참 이 사업 소원이 좋아서 우리 돈도 벌게 해주고 고마운 친구들이야. 생일 카드까지 적어서 가지고 왔는데 한순간에 배신당해버렸습니다. 타일러는 젊은 나이에 이상한 놈 잘못 만나가지고 목숨까지 잃었고요. 조든은 뱃속에 아기를 잃었어요. 아기 아빠도 잃었어요. 또 몸도 이게 회복이 다 안 됐다고 해요. 신경 손상을 입어서 감각을 못 느끼는 곳이 군데군데 있었고 PTSD 더 심하게 와서 그냥 매일 술만 마시는 거예요. 지금 사건 벌어지고 거의 2년 만에 재판이 벌어진 건데 그동안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막 울면서 막 말하는데요. 이 살인마들은 반성은 무슨 지들 잘못한 거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막 미치는 거지. 조든은. 제가 만약에 조든이었어요? 그럼 얘가 지금까지 무슨 헛소리를 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기사나 이런 걸 보고서. 내가 응급실에서 아이 잃고 생사의 기로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루시가 뭐 비행기 1등석 타령을 해? 진짜 인간으로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뭐 올리버는 말할 것도 없고. 재판은 7주 동안 이어졌고요. 배심원단은 하루 만에 판결을 합니다. 타일러에 대한 살인, 조든 살인 미수 전부 유죄 나왔어요. 이때 법정에서 막 유가족들이 소리 막 지르고 환호하고 조든도 그나마 아주 조금은 그 힘들었던 감정이 이렇게 확 내려가는 그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얘네들 루시랑 올리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 쳐다보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요. 울지도 않고 그냥 침묵. 형량은 어떻게 나오냐? 25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입니다. 캐나다가 이래요. 미국이었으면 이거 사형 아님 종신형이었을 거예요. 이후에 루시 자매들 있죠. 쌍둥이 자매들. 빠르게 그 틱톡에서 루시 이름만 지워버리고요. 둘이서만 활동한다 하더라고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참 돈이 뭐길래 올리버랑 루시가요. 타일러를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 봤습니다. 순전히 돈 때문인 거잖아. 인생에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 목숨보다요?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 오늘은 돈에 미친 이 돈미세 살인마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